안녕하세요, 로이오드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시고 제가 보기 일용직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맞아. 변호사님은 특별히 힘든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월급 받는 월급쟁이라서 네. 달리 힘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애들 어린이집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아, 예, 어린이집에 지금 못 보내고 있어가지고요. 네. 뭐 긴급보육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좀 자제하라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좀 보내기가 좀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요. 제 주변에 아는 그 PD님 젊은 네네네. 여성분이 결혼하는데 4월달 결혼 잡아놨거든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미뤄야 되나 아니면 근데 결혼을 뭐 취소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을 텐데 뭐 학원도 그렇고 예식장 네. 뭐 다른 이렇게 뭐 여행사 이런데 이렇게 계약금만 걸어놓든지 아니면 돈을 다 내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구독! 제 아는 분도 여행사 통해서 태국 잡아놨는데 2월 초였는데 여행사에다가 취소해라 한 번 해달라 했는데 절대 취소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캔슬 안 돼가지고 그냥 갔다 오셨대요. 그런 분도 있는데 네. 다녀오시긴 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캔슬하고 환불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환불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좀 여행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예. 이게 여행사에서 항공권이라던가 뭐 이런 호텔 숙박이라던가 이런 게 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여행 부분은. 그냥 네. 저희 그럼 지인 사례로 네. 결혼식은 예식장, 네, 네. 결혼식장은 어떨까요? 결혼식장 같은 경우는 저는 환불이 가능하지 않을까, 음. 예, 원칙적으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4월달에 결혼 그럼 안 한다고 하면 네, 네, 그냥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걸로.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변심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네. 사업자 잘못은 아닌데 사업자가 그거를 계약금 받은 걸 꼭 돌려줘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일단은 표준약관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네. 예식장 표준약관이요. 일단은 계약 해제 조항 중에 그 지금 결혼하실 분들이 그 소비자분들이 2개월 전에만 일단 변심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계약금 다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표준 약관이. 네, 네. 예. 근데 이제 2개월 미만, 그러니까 뭐 45일 전에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30일 전에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이제 예식장 측에서 몰취하도록 네.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면책 조항이 또 있어서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이제 면책이 돼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2개월, 그러니까 45일 전에, 30일 전에 이야기를 해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를 뭐 우리가 예상을 했다거나 이걸 회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게 뭐 소비자의 뭐 귀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요. 면책 그냥 조항에 따라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 아, 그래도 이제 관계는 없는데 지금 뭐 국가적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남원 쪽에 네, 예식장이 네. 있었는데 예식장 신부 중에 한 분이 신천지 신도였대요. 네. 그래서 예식장에서 제발 좀 결혼 여기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네. 그분이 막 상관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엄청 가슴을 졸였나 봐요. 그래서 웃돈을 얹어주고 결혼을 거기서 못하게 이렇게 결과가 해결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사업자 잘못도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 그 웃돈을 얹어주고 네. 못하게 해야 될 정도라면 그거를 대칭시켜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제 사업자 잘못도 아닌데 네. 코로나가 생겼으면 그냥 소비자가 계약금 정도는 좀 포기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변인가요? 일단은 근데 뭐 정말로 뭐 하루 전에 계약, 아까 예식 하루 전에 저 갑자기 못 하겠습니다라고 변심을 한다고 하면 네. 예식장 측에서도 뭐 준비한 게 있겠죠. 뭐 꽃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력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준비한 게 많을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저도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 뭐 한 달 전, 2달 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계약 일정만 잡아둔 거지 사실상 뭐 예식장 측에서 이행한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면책 조항에 따라서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도 약간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본 부분이 이제 네. 전액을 다 준 게 아니고 네. 계약금만 갔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전액을 다 냈다라고 하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하나도 우린 받은 게 없으니까 억울하니까는 좀 돌려달라고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계약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조금 걸어두고 네. 다른 사람이랑 계약 못하게 잡아두는 효과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잡아두는 비용을 치른 거니까 그 동안에 그 예식장은 그 잡아둔 기간에 사실 영업을 못해서 다른 사람 걸 유치를 못한 거니까 그 정도 손해는 계약금 정도로 해서 이렇게 걸충되지 않나? 이거는 그냥 법적인 해석이 네, 아니고 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보통 계약금이 뭐 10분의 1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근데 계약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결혼 해보셨잖아요. 근데 예식장 해보는 게 아니라서. 결혼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학교에서 해가지고 아, 네, 그러시구나. 조금 예식장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 갑자기 결혼식장 갈 때 이렇게 계약서 쓰던가요? 썼어요. 저도 네, 쓰긴 썼던 것 썼는데 같아요. 거기 이제 제가, 아마 계약금이나 환불 조항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읽어보진 않고 그냥 사인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관이거든요. 네, 약관이라서 약관은 이제 소비자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중에 도저히 예상치 못할 만한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무효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령 계약금이 10% 정도 되는데 뭐 소비자의 변심이든 아니면 어떤 무슨 재난이 일어났든지 간에 네. 뭐 못하게 됐다. 그럼 그런 경우에 계약금 정도는 사업자가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 못 돌려받는다. 이런 약관이 있으면 아니 그런 계약서가 있으면 그 정도는 뭐 약관 규제법상 무효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타당한 약관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이 있다고 하면은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표준 약관에 일단 뭐 따른다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또 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르면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도 잘못한 게 없고 결혼식장에서도 그렇다고 잘못한 게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기준에 따르면은 뭐 60일 전까지는 그 계약금의 10%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1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90%는 돌.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30일 전까지는 20%. 그리고 예상일 29일 그 이후에는 35% 배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소비자가. 이게 그 정도 합리적인 기준. 해결 기준 같은데 네. 그거는 사실은 그냥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예, 네. 정부에서 내준 법적인, 권고사항이고 소송으로 법원에 갔을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는 없는 네, 거죠. 구속력이 있진 않아서. 그러니까 판결로 간다고 하면 결국 뭐 아니면 도가 될 텐데 사실은 이제 민법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뭔가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근데 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건 약간은 그래도 소비자 쪽에 있는 사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비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번개가 차서 결혼식장에 벼락이 맞아서 예식장이 다 불타버렸다. 네. 그럼 그거는 사업자 잘못은 아니지만 사업자 쪽 사정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럼 사업자가 예식장을 그럼 구해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업자 측에 잘못 없는 사정으로 건물이 다 날아가 버려서 불 나버렸으면 그냥 그 손해는 이제 사업자가 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소비자가 사업자 보고 내가 예식장 예약했는데 안 해줬지? 너 전체 다 배상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없긴 하지만 소비자 측 사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냥 현재 상태 돈은 계약금만 건너간 상태로 서로 그냥 없는 걸로 쌤쌤하는 게 저는 좀 타당하지 않나 싶거든요. 낚이시면 안 돼요. 설득이 돼가나요? 낚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결혼식을 진행해서 이게 코로나가 만약에 전파가 됐을 때를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그건 소비자 측 사정이죠. 그것도 소비자가 책임져야지. 그런가요? 좀 설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전 아니에요. 그래도 구독 진짜 학원 수강료를 6개월치를 다 냈다 이런 경우라면 네. 진짜로 좀 소비자가 다 주긴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환불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할 만한 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소비자가요? 학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6개월치 수강하려고 요가 네. 아카데미 끊어놨는데 네. 코로나가 생겨서 6개월치 다 못 가게 됐는데 네. 한 푼도 못 돌려받으면 뭔가 우리 감정상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네. 그것도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네, 정도가 네, 된다면, 네. 아, 네. 예, 그렇게 한다면 뭔가 그쪽에 맞게 논리를 구성해줄 만한 네, 그런 게 네. 생길 것 같은데 한 10% 계약금 정도는 예식장도 요즘 힘든데, 애기도 많이 안 낳고 결혼도 안 해서.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서 그 계약금의 규모가 예. 크지 않나요? 그 예식장. 그냥 다시 한 번씩 결혼하시면 안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네. 뭐 몇백만 원이었다고 치면 네. 계약금이 글쎄요, 한 100만 원이나 됐었던가 저도 잘 기억이 안 제 나는데. 기억이 안 나서 예. 좀 크지 않나요, 금액이? 그래요? 네. 한 3분의 1 된다고 해도 네. 그 예식장은 사실은 그 성수기 때 딱 잡아놓는 게 굉장히 큰 건데 네. 저는 사업자 입장을 좀 최대한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도 계약을 뭐 만약에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네. 뭐 물론 뭐 직원들 뭐 급여를 주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유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드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네. 실제로 소비자의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어떤 비용이나 손해는 없었다고 좀 보여져서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하면 끝이 없는데 예식장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랑 그 임대료랑 네.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이제 사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월세라든지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매출이 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식장이 물론 추가로 지출한 그걸 잡아놓느라 추가로 지출하는 게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소비자한테 돌려주기는 좀 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주변에 자영업자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를 들면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꽃집 네. 꽃집이다. 근데 꽃집인데 그 졸업식 날, 입학식 날 행사로 이렇게 꽃을 미리 예약한다고 해서 계약금 걸어놨어요. 네. 근데 그게 빠박 났잖아요. 그 입학식 다 안 네,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 계약금 돌려줘야 되느냐? 그럼 꽃집 입장에서는 진짜 그 입학식, 졸업식 못하면 진짜 반년동사 망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그나마 받은 계약금까지 돌려주려면 도저히 내키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꽃집이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식장은 약간 거대 기업이고 꽃집은 좀 네, 그건 자영업자라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꽃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뭐 큰 도매상이나 이런 데다가 네. 본인도 뭐 계약금을 걸어 놓는다던가 네. 꽃 구매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그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답이 네, 없는 문제니까 네. 진짜로 좀 다퉈볼 만한 문제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금의 액수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준비를 하고 비용을 네. 지출했느냐, 그리고 해지를 하려는 그 해약 통보 시기, 네. 아니 예정된 계약 날짜로부터 얼마나 지나서 아니면 얼마 전에 해지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쌍방대리 금지라고 네. 해서 한 법인이 양쪽을 할 수는 없거든요. 농담입니다. 근데 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소비자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맞는 논리를 개발하는 게 저희 일의 특성이라서 네. 저도 얼마든지 소비자 네. 변호할 수 있고. 저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 뭐 유지하는 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폐업 준비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부분 안타깝기는 한데 일단 뭐 양쪽 중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이 어떠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소비자 쪽이 저는 조금 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아니요. 저도 사실은 원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감독님이 반대되는 입장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습니다. 사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제 주변의 지인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긴 했는데요. 미뤄야죠. 시장을 미루고 네, 다른 날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사실 가장 좋죠. 다른 날짜로 잡아달라고. 네. 그니까요. 근데 그것도 참 부모님들이나 그 지인들한테 못할 짓이에요. 이렇게 다 알리고 해놨는데 네. 저희 미뤘다고 또 알리고. 그 정도는 근데 양해 가능해서. 또 그 사이 또 변심해서 또 파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대충 궁금한 거 네. 해결되셨나요? 뭐 이건 정답 없는 문제라서 그냥 네. 각자 이야기, 생각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